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잠시 뒤면 자 이제 우회전을 했습니다. 검찰청사 정문까지 약 200m 앞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자, 서초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서초역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500년 된 그 향나무 옆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 맞은편으로 있는 문으로 해서 아침에는 잠겨 있었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그 중앙지검으로 올라올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우회전을 해서 정문 쪽으로 서서히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문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우측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서문 쪽이 대법원 되겠군요. 맞은편에 있는 서문 쪽으로 지금 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취재진들이 있는 중계 차량을 빠져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청사에 도착을 해 있는 청사 상황이고요. 내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취재진의 중계 차량 사이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측근들이 탄 변호인들이 탄 차량이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9시 22분입니다. 검찰청 앞마당 길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 그 길로 들어오는 그 오르막으로 했습니다. 아마 자. 2, 3초, 10초 내로 아마 차가 도착할 가능성이 있어 자,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에 내려서 약 10m 가량 걸은 뒤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중앙지검의 강진구 사무국장이 나와서 이 전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차에서 내리기 바로 직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차량에서 내리진 않고 있고요. 차량에서 마지막 그 본인의 메시지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현장 상황,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백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출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를 비교적 짧게 전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환경이 엄중한 이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언급은 특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얘기만 했고 특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지지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번과 관련해서 이번 수사가 뭐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까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전에 국민들께 죄송하다, 참담한 심정이다, 말을 아끼겠다 이 같은 얘기를 하고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시는 바로 저 뒤에 저곳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뭐 유구무원이겠죠. 본인의 국민에 대한 사죄 이 부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참담하다라고 했고 국민에 대해서는 2번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했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접으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 또 그리고 전직 청와대와 관련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지지층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수사가 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대해서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원론적인 어떤 본인의 사과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전직 대통령 5명이 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죄를 인정했는 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송구하다라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면목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급과 좀 비슷한 정도의 어떤 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한마디 또 이 뇌물에 대해서 다스는 누군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질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응답을 하지 않고 본인이 준비했는 말씀만 전하고 지금 이 청사로 들어갔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관심을 끄는 대목이요. 말을 아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서 아예 그 얘기조차 꺼내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번 검찰 조사가 뭐 정치 보복이고 그동안 해왔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과연 그 도착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조사 자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말을 아껴야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7일 날 어떤 공작 정치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참는다. 더불어서 또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결국 내가 다른 사건 사실도 많이 알 수가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을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어떤 정치적 어떤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고적 메시지, 이런 두 가지적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혁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는 할 말이 많지만이라는 게 괄호 열고 가로 닫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스스로 말을 아끼려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의 정도로 오늘 검찰 출석하는 자리에서는 자제를 하는 모습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혐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20개가 넘는 혐의고요. 뇌물죄가 있고 횡령죄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드러나면 모든 게 다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결국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때부터 거의 10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몰아왔던 질문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건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다스가 내 것이란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부분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많은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지금 전체적인 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적 증거를 통해서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증거를 들이댔을 때에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는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이지만 검찰청 1001호 조사실 내에서는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국민들은 그 다스의 그 소유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 나오는 육성 정말 녹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그러면 뭐 검찰 수사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수 누구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정황이 있으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뭐 피의자라고 부르진 않겠죠. 뭐 예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이런 게 검찰이 갖고 있는 거 현재까지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지난 그 영포 빌딩 창고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에게 다스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담긴 문건,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다스 지분 정리한 방안이 적힌 문건, 이것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그 다스의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그게 문건이 영포 있을 빌딩에 가능성이 없는 왜 있는 것이죠. 겁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물증을 들이댔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어떻게 될지 이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다스 내 거 아닙니다. 그게 내 거이려면 뭐 여러 뭐 증거로 봤을 때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뭐 시효도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일단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다만 설령 한때 내가 그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족 경영에 도움을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법적 대응으로서는 그것이 이른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로 그 어떤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상황에서 본 이 창과 방패의 대결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